자, 진짜 수다를 떨 건데요. 뭐에 대해서 수다를 떨 거냐면 영화입니다, 영화. 제가 어쩌냐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이거를 이제 옛날에 봤는데 주기적으로 상기되는 영화인데 그저께 이제 그거를 리뷰 버전을 본 거예요. 리뷰 버전을 봤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문자 그대로 너무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하나 먹고 이제 다음 날은 미뤄둔 테넷을 본 거죠.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거든요. 구입을 하면 의외로 또 안 보게 돼요. 대여를 하면 4주 안에 봐야 되는데 구입을 해갖고 한 반년을 미루다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제 미루다가 봤는데 밤에 보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일단 끄고 두통약을 먹고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 봤는데 그래서 테넷을 보고 좀 놀라가지고 다시 이제 인셉션도 다시 봐야겠다 싶고 옛날에 보고 또 놀랐던 영화가 뭐냐면 모멘트 아니죠.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메멘토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오늘날의 크리스토퍼 놀란이 되기 전에 영화예요. 그게 거의 데뷔작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뇌리에 되게 남는 영화여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운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 영화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프레스티지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다운받아서 보는 중이고 해서 기존에 보던 영화로 못 돌아갈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짧게 수다를 떨려고 합니다. 기존에 보던 영화는 뭐냐면 서부극이에요, 서부극. 제가 그러니까 방학 지금 여름 8월 달에 서부 영화를 보고 있는데 쭉 봤는데 저는 워낙에 액션 영화를 좋아하지 않고요. 선혈이 낭자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싸우는 건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멍하게 보거나 이 건너뛸 수 있으면 건너뛰거나 딴짓하거나 뭐 이러는 쪽인데요. 어떤 필요라면 필요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필요는 또한 이제 욕구인데요. 이제 욕망이 생겨가지고요. 보게 됐는데 나름대로 제 딴에는 이제 커리큘럼을 짰는데 이 기존에 나온 모든 액션 영화 이 스릴러 포함이죠. 보통의 이제 액션은 스릴러를 갖고 있으니까 스릴러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총합으로 생각되는 영화가 이것도 최근에 봤는데 쿠엔틴 타란티노의 킬빌인데요. 킬빌이 2003년, 2004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타란티노는 계속 영화를 찍고 있는데 좀 무서워서 또 미뤄뒀던 영화인데 장고 2012년에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지금 다운을 받아놨는데 아무튼 그 타란티노의 이제 킬빌을 보면서 저기에 액션 영화에 장르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고전인 게 서부극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겸사겸사 그 나보코프의 롤리타를 읽으면은 마지막 부분에 킬티하고 험버트가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묘사를 할 때 험버트가 그러니까 나보코프죠. 나보코프가 험버트의 이제 말을 빌어가지고 우리는 그 서부극에 나오는 그런 총잡이들 같았다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나와서 뭘까 좀 이제 궁금했던 것도 있는데 제가 워낙에 이제 서부극을 몰라가지고 약간은 그냥 이제 미래의 과제로 앞으로의 과제로 이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롤리타는 50년대 작품이니까요. 거기서 언급되는 이제 서부극은 뭐냐면요. 쉐인이라든가 역마차라든가 하이눈이라든가 하는 굉장히 옛날 이제 서부 영화, 서부극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도 감독도 이름이 막 존 포드, 존 웨인, 게리 쿠퍼, 그레이스 켈리 해가지고 어릴 때 주말의 영화 극장 중에서 거기서 방영되던 주말의 명화들 중에서도 흑백에다가 지지지 막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배우들이 남녀 공이 굉장히 고전적으로 생긴 그런 이제 느낌의 영화들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주로 본 거는 요거는 전부 다 이제 그 다이제스트판으로 리뷰본으로 봤고요. 그나마 이제 다운받아갖고 제대로 본 거는 보니까 60년대가 이제 전성기고요. 되게 아이러니인데 이 그 흑백 서부 영화는 모르겠는데 주로 60년대 70년대에 나온 이 칼라판 서부 영화는 스파게티 웨스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들 쓰이는 용어로는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되게 웃긴 게 서부 영화는 미국 서부에서 촬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서부가 배경이니까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이탈리아 감독이 이탈리아를 비롯한 그 인근에서 많이 찍었더라고요. 아랍 국가나 이런 데서.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만든 이제 서부극 짝퉁이라는 의미로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는 멸칭이죠. 멸칭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유명한 감독이 어디 갔지? 유명한 감독이 세르지오 레오네인데요. 이 사람은 1929년에 태어나서 이미 가셨네요. 1989년에 가셨는데 세르지오 레오네랑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은 우리 다 알아요. 엔니오 모리코네라고 그
롤리타, 제로메아스가 나온 그 롤리타 OST도 만들었고요.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더 잘 아는 거는 실내만 천국이죠. 그거 만들었던 이제 그 음악가인데요. 둘이 이제 그 콤비가 여기서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영화를 이제 쭉 보니까 이런 이제 서부극에서는 요 세르지오 레오네 말고 이제 다른 또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자면이 아니구나. 이 또 같은 감독이구나. 네, 이 사람 거를 네 편을 쭉 봤네요. 1. 황야의 무법자. 이게 1966년 A Fistful of Dollars. 그러니까 한 줌의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석양의 겉맨. 이건 1967년. 그러니까 바로 1년 뒤에 만든 거예요. For a few more. For a few dollars more. 달러 좀 더 많은 달러를 위해서 벌려고. 그 다음에 이제 석양의 무법자. 1969년인데요. 요거는 원제가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 해서 제가 감독 이름은 까먹었는데 영화는 봤어요. 이병헌, 정우성, 송강호 3명이 나와가지고 한 놈은 놈인데, 그러니까 그게 착한 놈, 나쁜 놈, 뭐 못된 놈, 못생긴 놈,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이상한 놈 해갖고 놈 시리즈가 이 석양의 무법자를 이제 배경으로 했었던 모양인데, 그 놈은요 시나리오가 조금 별로였어요. 근데 이제 배우들 3명이 다 연기도 좋고 배경이 만주거든요. 이제 만주 서부극, 만주 활극인 거죠. 그 영화의 아마 원전이 이거였겠구나 싶고요. 그 다음에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그러니까 옛날 옛적의 서부에서인데 이게 나중에 더 유명한 게 Once Upon a Time in America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쿠엔틴 타란티노가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옛날에 홀리우드에서 이거 이제 맨슨 패밀리 그 사건을 이제 다룬 그 영화고요. 해서 정말 이 소부극이 모든은 아니지만 이후에 많은 영화들의 근간을 제공하는 어떤 영화들이 맞나 보다 이제 싶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쭉 보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복수서사예요. 근데 이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그 죄악 자체는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비극 자체보다는 그게 근데 굉장히 비극이어야 해요. 그래야지 지금 이게 복수의 동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그 비극이 있고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복수를 이제 하러 가는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복수에 주로 성공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고요. 이게 1번. 그 다음 이제 2번은 말하자면 보물찾기 영화인데요. 이거를 영화에서 케이팝 무비 라고 이제 하는데 그 타짜 만든 최동훈 감독인가요? 그 사람의 그 감독의 그 도둑 이런 거 이제 대표적인 거죠. 무슨 뭐 다이아 목걸이를 찾는다든지 이런 거 이렇게 또 혹은 뭐 도난당한 뭐 그림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팝 무비식의 보물 찾아다니는 거 이제 이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이걸 혼자 못하기 때문에 한 셋 정도는 보통은 이제 커플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부극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 3명의 남자들이 서갖고 있고 여기 이렇게 그냥 매는 벨트가 있고 건벨트가 있고 총이 꽂혀 있고 해서 그다음에 카우보이 모자 뭐 중절모 페도라라고도 부르는 그런 모자 딱 쓰고 있고 3명이 그리고 이제 옷도 자켓을 걸칠 수도 있지만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잘 걸치는 그 판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서부고 또 남부 쪽 멕시코하고 많이 닿았고 이래서 이제 그 판초도 입고 있고 등장인물도 백인이 많지만은 메스티소라고 하나요?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인디오 그러니까 원주민 느낌을 주는 또 배우들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게 섞여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물찾기 서사를 하려면은 물건을 찾고 혹은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못하니까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돼 갖고 최소한 3인 이상이 이제 한 팀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배신하기도 하고 뭐 잘 엮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잘 찍은 영화는 요 달러 3부작이라 한다 하더라고요. 달러 3부작 중에서 제일 잘 찍은 거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거는 요 놈 더 굿, 더 배드, 더 어글리 요게 제일 재밌었고 이 황야의 무법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진보예요. 요진보는 뭐냐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건데 저는 구로사와 아키라 영화는 거의 다 봤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영화는 이 헐리우드 영화는 조금 그랬고요. 반면에 이제 그 석양의 겉맨 요거 이제 복수서사잖아요. 복수서사인데 조금 이것도 약간 그 과거 이야기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부극은 과거는 그냥 토대를 이룰 뿐이고 전제가 될 뿐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복수를 해가는 과정 자체거든요. 싸우는 거. 그다음에 싸우는 거는 이제 핵심이 총을 빨리 뽑아야 되는데 총을 빨리 뽑고 총을 근데 뽑기 전에 뭐를 해야 되죠? 돌아야 되잖아, 몸을. 근데 그 몸을 돌리기 전에 이미 아마 총을 뽑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여러 개를 막 뒤죽박죽으로 봐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법이 제정이 되더라고요. 하도 총질을 많이 하니까 상대방이 쏠 의사를 보이지 않았는데 총을 쏘면 네가 잘못한 거야. 너는 잡혀가야 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상대방을 자극을 해서 총을 이렇게 꺼내도록 유발한 다음에 내가 쏘는 거죠. 그럼 나 이제 정당방위가 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있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그런 게 있고요. 그러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아까 그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많이 나오는 리반 클리프인가요? 딱 보면 저 사람들은 주연이구나 싶은. 그리고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재발견인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제가 그를 알았을 땐 이미 할아버지여가지고 그 미스틱 리버를 만든 감독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감독으로 먼저 알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이런 거를 먼저 알아서 젊은 날에 그가 어떤 모습인지 몰랐는데 젊은 날에 서부에서 총 쏘고 있었더라고요. 총을 되게 잘 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두운 과거가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총을 쏘고 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 서부극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굉장히 미학적인 캐릭터더라고요. 그런 식의 이제 개인만의 어떤 원한의 서사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으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하나의 서사가 돼가지고 1992년에 이제 만든 영화인데 자기가 직접 만들었나요? 이게 용서받지 못한 자. 이거 좀 재밌게 봤는데 이건 이제 서부극을 종합을 하면서 서부극을 패러디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모건 프리먼이 이제 같이 나오던데 둘이 이제 같이 여사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한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보면 되게 그 정의 이런 걸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없지만 이건 정의롭지 못하니까 매춘부에게 그런 짓을 한 거는 정말 벌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나서서 이제 그 일을 처리해 주는 거죠. 동시에 자기가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대해서 자기가 취하는 태도인데 너무나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많이 죽였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벌을 받는 게 어쩌면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게 속죄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이제 얘도 그런 짓을 이제 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 모건 프리먼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용서받지 못한 자에서는 되게 얼빵하게 나와요. 말도 잘 못하고 말에서 내리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총도 이렇게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정말 이거 해갖고 먹고 산다고 총 빨리 뽑아가지고 따다다다 쏘는 걸로. 예. 그리고 이렇게 총을 쏘면서 이게 뭐 공이치기인가요? 이걸 이렇게 찰칵찰칵 젖히는지 이렇게 하던데 이건 이제 그 총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이렇게 되게 잘 쐈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그렇죠. 근데 이제 모건 프리먼이 잡혀가지고 이제 린치를 당하다 죽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갑자기 이제 에너지 솟구쳐가지고 이제 결국 또 다 이기고 나중에는 이제 아내가 되게 빨리 죽었어요.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개과천선하게 됐는데 그 아내가 묻혀있는 곳을 떠나죠. 아이들 둘이와 함께. 그게 처음하고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서정적으로 찍힌 그런 건데 앞에 그 60년대, 70년대 이 서부극들이 되게 활극 느낌이었다면 이 용서받지 못한 자는 굉장히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재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수서자나 이제 뭐 보물찾기라든가 이런 게 있고 두 개가 되게 큰 것 같고 세 번째가 공동체 지키기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큰 주제였나 싶던데 이게 그 7인의 사무라이라고 쿠로사와 아키라 영화 중에 정말 제일 많이 알려진 건 나생문이겠지만 이 7인의 사무라이가 정말 보면서 굉장히 긴데요. 보면서 되게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인가요? 위대한 7명. 그 다음에 또 리메이크 해가지고 우리는 이병헌이 빌리 영 맡은 영화로 또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 영화인데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도적대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안 되겠다. 사무라이를 불러와서 우리 마을을 지키자 해서 이제 공동체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라이에게만 의존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굉장히 농민들이 어떤 반전을 지금 제가 자세히 생각이 안 나지만 보여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농민들이 어쩌면 사무라이보다 잘 싸워요. 그리고 우리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해방된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해방이 된 거는 맞지만 독립운동에 그 시간이 없었으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없었으면 절대로 나라는 되찾아지지 않는 거거든요. 자, 니들 해방이야 해서 나라가 다시 독립이 됐다고 해도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재건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갖고 싶었어야지 그 가져진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띵하고 침 지질 흘리고 있는데 얘따 니 거다 해갖고 돈 준다고 해서 그게 오롯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공동체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게 이제 그 서부극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공동체를 지키는 거는 동시에 뭐냐면 여기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부극 서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저게 사실 되게 힘든 시기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척박한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원주민들하고 처음에는 협력을 했을 것이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다 아는 그 불행한 이제 그 흑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죽이고 몰아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이제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기차, 그리고 이제 그 농장, 이걸 경작을 하든지, 그러니까 경작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소 같은 거 이런 걸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소를 잡아가는 놈도 생길 거고, 훔쳐가는. 그럼 그 소를 지켜야 되니까,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카우보이,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연도 까먹었는데, 1860몇 년 안 될까 싶은데요. 링컨이 홈스테드법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땅 줄 테니까 무조건 가서 살아. 가서 살기만 하면 땅 줄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건데,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를 가속화시킨 아주 그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철로이고,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를 보니까 아, 러시아도 철도가 저렇게 만들어졌겠구나 싶은데, 철도가 근데 그렇게 많이 기차의 차량이 이렇게 아주 지금처럼 많이는 연결이 안 됐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력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 옛날 옛적 서부에서 요 70년 영화를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고 개발하고 지켜나가고 하는 그 서사를 되게 이제 재미있게 잘 풀었고, 거기에 이제 복수서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이제 하모니카 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니카 맨이 복수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프랭크라는 악당인데, 이 프랭크 역을 맡은 사람이 헨리 폰다인데요. 헨리 폰다는 정말 옛날 배우인데, 제가 아는 헨리 폰다는 60년대 버전의 전쟁과 평화에서 피에르 역을 맡았던 배우예요. 안경잡이 피에르. 근데 피에르는 뚱뚱한데 헨리 폰다는 별로 뚱뚱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데 여기 서부극에서 이미 환갑이 지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두 명의 젊은 배우들, 한 30, 40대 되는 배우들한테서 포스가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맨 마지막에 그 하모니카 맨하고 이렇게 빙빙 돌면서 최후에 이제 결투를 하는 장면에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서부극 특유의 항상 나오는 장면, 둘 혹은 셋이 쏘는 장면도 많잖아요. 달러 시리즈에서는 둘이 딱 같이 서 있는데 돌면서 총을 뽑는데 저쪽에서 먼저 쏴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에서 몸을 전신으로 보여주는데 너무 멋지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쁜 놈이니까 이제 이렇게 죽는 게 맞는 거죠. 자기가 이 하모니카 맨한테 입에 끼워줬던 그 하모니카를 자기 입에 문 채로, 그 다음에 너 누구지? 나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봐. 그래도 모르겠어 하고 죽었으면 재미가 없을 텐데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그때 내가 하모니카로 그렇게 못된 짓을 했구나라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복수서사가 완성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 도시 개발, 공동체 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주제가 되게 도드라졌고, 여배우가 너무 예뻤어요. 클라우디아 셰퍼가 아니고 클라우디아 누구누구였는데, 딱 봐도 그 너무나도 예쁜 여배우였는데, 뉴올리언스에서 이제 매춘부를 하다가 여기 이제 어떤 남자를, 서부에 사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사람은 애가 셋이나 있어요. 고아인 애가 셋이나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도 키우고 같이 이제 여기서 농사 짓고 살려고 온 건데요. 온 그날 프랑크 일당에 의해서 다 몰살된 그 남편과 아들 셋, 자식 셋, 그러니까 요 딸도 하나 있는데요. 큰애가 딸인데요. 딱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지 않고 이제 여기에 남아서 남편이 하려고 했던 그 과업을 이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 도시가 지금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 도시에서 이 남자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역을 건설하는 일을 이 여주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딱 봤는데 여배우가 너무 이쁘고 뭔가 얼굴이 되게 낯이 익어서 열심히 찾아보니까 페데리코 펠리니의 8과 2분의 1이라는 아주 옛날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를 슬림동에서 비디오방에서 봤는데 너무나도 난해해가지고 뭔가 내용이 접수되진 않았고요. 그냥 이제 영화 통째로 그런 영화 너무 난해해가지고 뭐 춤도 많이 추고 뭔가 놀이하고 흑백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기억에는 남아 있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여배우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찾아보니까 부배의 연인이라고 영화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OST가 이게 되게 유명한 옛날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여주인공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소피아 로렌이나 지나 롤로 브리지다라는 또 여배우 있거든요. 옛날에 노틀담의 굽체에 나왔던 에스메랄다 역을 맡았던 배우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어릴 때 그 주말에 명화를 볼 때 막 이렇게 넋이 나가갖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한 3명 정도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이제 미녀 배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이 달러 시리즈 3부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옛적의 아메리카 요거를 이제 보면서 아 대략 이제 서부극은 저런 분위기였구나 싶고 이게 이제 그 킬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디로 옮기냐면 SF 쪽으로 옮기면은 이게 이제 카우보이 비밥이 되거든요. 카우보이 비밥은 90년대에 나온 이제 일본 만화인데요. 장르도 다르죠. 이제 영화가 아니고 애니메이션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부극인데 현상금 사냥꾼을 이제 그 모델로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스파이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트도 그렇고, 페이 발렌타인도 그렇고, 뭐 세 명이 주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계도 나오고, 에든가 하는 천재 소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에피소드별로 재밌는 얘기가 이제 소개되는 그런 이제 정말로 너무나도 잘 만든 이제 애니메이션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스파이크의 어떤 개인사 가 있어요. 레드 드래곤이라는 일종의 범죄 집단이죠. 그것과 그 다음에 그 친구이자 숙적인 항상 그렇지만 또 비셔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둘 사이에 누가 있어요. 줄리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줄리아가 원래 비셔스의 이거 짝지였는데 이제 스파이크를 보면서 반해가지고 둘이 이제 도주하려고 하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동선이 생기고 아무튼 이제 굉장히 놀라운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밑텍스트 중에 하나가 이 서부극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액션, 뭐 범죄 스릴러와 관련해서 서부극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중국, 손으로 싸우는 그게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이소룡이나 뭐 옛날에 성룡, 뭐 이런 사람 나오는, 그 다음에 그 킬빌에 나왔던 사람 있잖아요. 페이메이 역을 맡은 그 배우가 이제 소림사 배우였다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장르를 이루는 게 홍콩 누아르인데 이것도 제가 영웅본색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싸우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동방불패도 제대로 못 봤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 이제 리뷰로만 지금 봤는데 제가 직접 보지 않아도 이제 그 분위기를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사랑해요 밀키스. 누구냐? 주윤발이 이제 그 영웅본색에서 이거 막 쌍권총 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배 물고, 지폐로 가지고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담뱃불 붙이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코드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서부국, 그 다음에 중국의 무술 영화, 주로 손으로 싸우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쌍절봉이나 철퇴, 뭐 이런 거, 라든가, 그 다음에 홍콩 누아르,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일본 사무라이 극을 봐야 되는데, 이거 이제 만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쿠로사와 아키라가 이런 영화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7인의 사무라이, 요진보 마찬가지고요. 요진보가 일종의 보디가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맥베스를 자기식으로 번안한 영화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쿠로사와 아키라 영화에는 꾸준히, 그 다음에 이제 칼라로 만든 영화인데, 란이라고 있는데, 그 리오왕의 이제 쿠로사와 아키라 버전인데,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칼을 쓰죠. 싸우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이거랑,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무라이 극을 조금 다시 보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토퍼 놀란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 얼마간은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그쪽에 집중을 하도록 하고 서부극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가 있었고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텐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어떤 오락이죠, 그죠? 영화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예술 장르로 오락 장르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킨 게 참 재밌기도 하고 비슷하게 이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 재미가 있는데 주로 이제 또 오락 영화고 보면은 이 황야의 무법자, 이 석양의 겉맨, 석양의 무법자 뭐 이런 시리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또 뭐 비슷한 제목도 너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너무 막 헷갈릴 정도로 되게 많던데 이런 이제 그 말씀드린 어떤 역사의 그런 시기를 이렇게 하나의 소장르로 그 괄목할 만한 어떤 예술 장르로 만들어낸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아이러니인 것이 감독은 이탈리아인이었다. 그 다음에 촬영지도 서부가 아니었다 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봤고요.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